윤석열 징계위가 열렸습니다. 조중동, 문화일보 등 이 적폐 언론들은 윤석열 청장에 대해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적폐 언론 문화일보도 멀리 보는 윤, 절차 준수하며 향후 법정 공방 대비. 자, 중앙일보도 윤석열 불참한 초유의 징계위, 법조계 중징계 결론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쓰며 사실상 적폐들도 윤석열 청장에 대해 징계의 결론에 대해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침내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공수처가 출범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불참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여권에서 기권표를 던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정말 적폐보다 더 적폐인 사람들이 내부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치이라 팩트체. 사실상 윤석열은 모든 적폐들도 해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법성을 따져 법적 대응을 윤석열 측에서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오후 7시까지 징계위에 나온 속보 종합해보면 윤석열이 제기한 기일 연기 기피 신청은 징계위에서 모두 기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징계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길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부랴부랴 윤석열 사단의 이정학 검사까지 윤석열 측에서 추가 증인을 신청하며 지연을 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라 더욱더 신중히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법무부 앞에는 국민들이 보낸 추미애 장관 응원 꽃바구니가 끝도 없이 배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구에는 검찰 개혁 꼭 이뤄주세요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윤석열 해임에 수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징계위에 윤석열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측의 작전은 아마도 기일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감찰 기록 열람 허가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기일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기피 신청을 냈지만 앞서 말했듯이 징계위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적폐 언론인 문화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법조계 관계자 말을 인용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중징계 결론이 나올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징계위 구성을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징계위 5명이 출석한 이번 윤석열 징계위 중에 5명 모두 친여 사람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 이게 뭡니까? 다른 분석 없습니까? 내용을 아무리 봐도 다른 분석이 없어요. 달랑 이거 징계위 구성 때문에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 이 적폐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확실히 윤석열이 중징계를 당해 해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가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그렇죠? 자, 오늘 결론이 나오기 힘들다는 일각의 소리도 있습니다. 방금 기사를 찾아봤는데 도시락을 까먹고 심의를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밤 늦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 다음 영상으로 결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드디어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검세, 판세를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이제 출범이 곧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장혜영 그리고 조응천 기권을 했습니다. 불참을 했습니다. 정말 다음 이야기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수처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가 되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마침내 강한 180석 민주당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의 발목 잡힐 필요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수처장을 임명해 빠르게 공수처 설치가 될 것이라 아끼지 않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부터 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입장도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늦었지만 출범이 돼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회가 깊다.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을 신속하게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년 새해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그렇죠?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제정안 투표를 보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 기권은 뭐하는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채석은 287명이었습니다. 유일한 기권표는 바로 정의당 장혜영이었습니다. 장혜영씨가 기권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정말 적폐 중에 적폐네요.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게 바로 공수처 아니었습니까? 80%가 넘게 찬성을 했던 게 바로 공수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발목 잡혀 공수처 출범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어서 개정안을 한 것이죠. 바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도 실리도 없다. 정말 적폐 중에 적폐죠. 다행히도 나머지 누요정을 포함 정의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범여권 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 조홍천 의원은 투표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어찌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있는 겁니까? 그냥 탈당하시고 좋아하시는 국힘당 가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민주당 내부에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적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지난 25일 조홍천 씨는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글을 썼습니다.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조홍천 씨는 개정안이 상정되면 반대 또는 기권이 예상돼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도 공수처는 검사, 판사, 국회의원, 청와대까지 고위공직자 비리범죄수사처로서 어찌 보면 서민을 위한 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견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없애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그 득은 누구한테 갑니까? 서민들한테로 돌아갈 수가 있다. 서민들한테 돌아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적극 지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가족 중에 검사, 판사, 국회의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70년간 무소불위 걸려 검찰에 죄 없이 당해온 시민들,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곧 있으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언론개혁 모두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조국이다!